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끝을 내자니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또 이대로 살아가자니 너무나 괴롭고, 지금 이 상황이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 관계가 고쳐지지 않고 끝나야 되는 건지 아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떠한 감정과 느낌들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끝이 났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연애할 때는 장점이 엄청 잘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 장점은 어디로 가고, 심지어 그 장점마저도 단점이 됩니다. 그만큼 서로 그 사람의 좋은 면보다는 안 보였던 그 사람의 나쁜 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나를 너무 괴롭히죠. 좀 저러지 말았으면, 이러지 말았으면, 계속 그 사람이 고쳐줬으면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의 신경을 거슬리고 또 나를 화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또는 내가 상대에게 계속 단점만 지적하고 있다면, 장점이 보이지 않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곧 끝이 왔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또는 내가 내 주변의 가족 또는 친구, 나의 지인들과 더 이상 같이 만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일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 사람과 내 주변의 친구,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만나고 싶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신호는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상대에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한쪽만 잘못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를 받은 쪽도 또 같이 공격을 해서 상처를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고칠 게 없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만 잘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잘 고쳐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함께 고쳐나가는 게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화의 시작과 끝이 모두 비난과 비판이 됩니다. 말을 잘 안 하고 살벌하게 지내는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때문에 또는 집의 경조사 때문에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말을 시작은 했으나 중간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고 비판하는, 그렇게 대화가 이어진다면, 또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더 악화가 된다면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정의 평화를 더 유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결혼 생활이 끝장났다라는 신호는요, 한쪽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다른 한쪽은 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접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마음은, 상대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도박을 원하면 도박을 하고요,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바람을 피고요,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한다면 나머지 한쪽은 절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삶을 산다면 이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더 이상 소통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서로 피해 다니는 거죠. 서로 몸도 부딪히지 않고 싶어 하고요, 서로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꼭 할 이야기만 카톡으로 한 집에서 나누는 부부들도 있어요. 이렇게 소통을 해봤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문제가 결국은 더 커진다라는 걸 알고 두 사람이 아예 집에 들어와서 서로가 남남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두 사람은 차라리 헤어지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고 싶지 않은 관계. 우리가 보통 쇼윈도우 부부라고 하죠. 그리고 7번째, 상대에 대해서 연민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그 사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치근하다거나 안 됐다거나 감싸주고 싶다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얼마나 쌓이고 쌓였으면 그런 마음이 됐을까요? 서로의 감정에 감정이 없는 겁니다. 서로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불행한 관계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 클까?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애들도 그런 냉랭한 부부의 관계 다 느끼고 압니다. 애들도 눈치를 살살 봐요. 그렇게 부부가 더 이상 서로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우울함에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아 그래 너는 떠들어라, 아유 너가 그럼 그렇지, 아이고 네가 그래 봤자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그런 분들은 그냥 헤어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8번째,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 부부 상담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부부 테라피를 받아본다든지, 어쨌든 두 사람의 지금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한 부부 관계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서로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마음이라면 과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게 될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더라도 결국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 1, 2년? 뭐 5년? 이 정도까지는 살 수 있어도 더 이상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집에서 매일 보는 사람을 그렇게 소 닭 보듯이 또는 미워하면서 살 수 있나요?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9번째, 상대를 경멸하고 멸시할 때, 또는 내가 경멸과 멸시를 받을 때, 그 멸시, 경멸은요 사람을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멸과 멸시를 참고 살아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과연 그렇게 주인과 노예 같은, 또는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와 같은 비난과 멸시를 한다면 과연 그걸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관계도 오래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빨리 그 경멸과 멸시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정상인으로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10번째는 두 사람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그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이 거의 끝이 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자녀에 대한 미래 이야기, 또 두 사람의 노후에 대한 미래 이야기, 또 어떤 미래에 대한 플랜, 그런 것들을 둘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두 사람이 전혀 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의 앞날과 미래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각자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하고 그런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애들이 클 때까지만, 또는 어떻게 언제가 될 때까지만 내가 참고 살자, 그리고 나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때는 헤어지겠다, 이런 각오가 있을 때 아마도 두 사람은 가정에 대한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이게 정말 헤어질 이유인지 아니면 참고 살다 보면 좋을 날이 오는 건지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헷갈리시면서 결정을 못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0가지 중에서 적어도 5가지 이상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신다면 이거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 생활이 이미 정서적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혼한 관계를 법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할까? 이미 그렇게 깊어질 대로 깊어진 나쁜 관계가 좋아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노력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지 결코 한 사람이 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대를 원망하면서 나도 힘든데 왜 상대는 나를 이해를 안 해줄까? 서로 이해받고 싶어하고 서로 이해해주지 않는 상대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문이 서서히 닫히는 거겠죠. 결국은 이렇게 힘듦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밑바닥에 있는 끈끈한 그런 애정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더 이상 말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까지 간다면 그때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두 사람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초반에 이런 감정이 들 때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솔직하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 당신은 어때?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나에게 뭘 원해? 이렇게 서로 하나씩 나눠 갖는, 서로 하나씩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이런 감정이 들 때까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덮어놓고 엎어놓고 그냥 껄끄러운 말 하기 싫고 또 신경 쓰기 싫어서 외면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커져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화도 할 수 있을 때, 아주 기분 나쁘지 않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만약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부부가 한번 부부 위기 상담소 이런 데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있는 사람이랑 적응된 사람이랑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또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 더 많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신의 마음으로 상대를 더 이해해주고 받아주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역할이고 또 몫인 것 같아요.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이.